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은 늙는 게 아니라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늙어가는 걸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이지 나이 든다고 쓸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쓸모는 죽는 날까지 스스로 찾는 것이니 언제나 자신을 연구하고 관찰하라. 세상이 주는 상이나 칭찬을 받는다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는다. 세상이 주는 걸로 느끼는 좋은 기분은 아주 잠시일 뿐이니 늘 자신에게 박수를 치는 삶이 중요하다. 더는 각종 모임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나이를 탓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만나서 얻는 순간에 쾌락이 아닌 자신을 만나서 얻는 영원한 기쁨을 즐겨라. 자꾸 누굴 만나고 섞이려고 하지 말자.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당신의 색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게 좋다. 당신은 늙는 게 아니라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자신과 결별하라. 뭐 새로운 거 없나? 너무 지루하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이렇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공간 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꾸만 나가고 싶다고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어령 선생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다. 그들은 익숙한 일상의 반복이 스스로 두렵기 때문에 말이라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환경에 익숙해진 인간의 몸이 둔해질수록 그들이 던지는 말은 부지런해진다네. 반박이 불가능한 말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말을 하든 그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내가 해봐서 알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경험해서 깨달았다니까.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해보자. 입은 그만 닫자. 말은 아끼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것조차도 말할 여유가 없다. 모든 시간을 몸과 생각을 움직이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이 살면 일상이 죽는다. 그러나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단순히 구호만 외친다고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력을 유지한 이어령 선생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평생 실천했다. 1. 24시간 생각을 작동하라. 무언가를 반복해서 깊이 보는 사람의 삶에는 안주가 있을 수 없다. 늘 전진하며 낡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24시간 생각을 항상 작동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마치 자동차에 설치한 블랙박스가 시동을 꺼도 주위를 관찰하며 주시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2. 영감을 경영하라.
영감을 경영하는 그의 하루는 다음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더욱 농밀해졌다. 1. 대상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한다. 2. 그렇게 나온 한 줄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한다. 3. 더 천천히 그것을 내면에 퍼지게 만든다. 그렇게 그는 세상 혹은 상대의 것이었던 영감을 자기 삶에 맞게 변형하며 매일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3. 비판과 근거를 동시에 말할 수준에 도달하라. 물론 건전한 비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비판이 단순히 입이 하는 일이라면 근거는 실천의 범주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비판과 동시에 근거까지 함께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늘 일상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서툰 비판은 설익은 생각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더 생각하면 근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믿었다. 그는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을 실천하며 매일 새롭게 자신을 태어나게 만드는 일상의 사색가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게 사색가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늘 일상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대도 읽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된 자신과 결별해보라. 여기 무언가 있다. 내 앞에 특별한 게 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김종원 작가, 좋은 글, 좋은 글귀, 명언, 성장, 성공, 이어령, 사색, 루틴, 독서, 글쓰기, 자기계발, 인문학, 강연. 점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의 3가지 공통점. 1.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에게 당신이 만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딱 보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다. 대신 보면 바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을 찾아라. 2. 혼자를 충분히 즐긴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사색할 때 우리는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 상태가 스스로 외롭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자를 충분히 즐겨라. 지금 혼자 있는 이유는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3. 양보할 수 없는 루틴이 있다. 루틴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이것만은 내가 매일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자 세상의 소리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며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배분한 덕분에 늘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산다. 굳이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혼자를 충분히 즐기며 양보할 수 없는 루틴을 갖고 산다면 누구든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나이 드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자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이다. 흐르는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삶에 고스란히 쌓이는 사람들은 결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어른이란 누구보다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심과 쾌락은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잃게 된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라. 단테. 1. 실패할 때는 이 실패가 영원할 것만 같고 성공할 때는 이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 순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2.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음 장면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니까. 3.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 상관없다. 열정적이라면 그 분야의 상식을 파괴하고 어떤 지식보다 고귀한 진심으로 당신은 그 분야의 중심에 설 수 있다. 4.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겨도 결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는 마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하며 무엇보다 근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5.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일도 참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행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6. 세상이 모두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오직 단 한 사람, 나 자신만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들려줘야 한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7. 울 수 있어야 내 인생이다. 때로는 눈물이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마치 넓은 품처럼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니 참지 말고 울며 힘든 마음을 흘려보내라. 이 모든 말을 기억하며 분노와 원망으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른의 마음을 가져라. 2024년 김종원 작가.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실에 이런 문구가 하나 붙었다. 다 씹은 껌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혹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 게임 중독보다 무서운 쇼츠 중독의 결과. 틱톡, 쇼츠, 릴스 등 1분 미만의 자극적인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소비하는 아이의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며 더 짧은 것만 원하는 단순한 뇌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나중에는 1분도 길다고 생각하며 더 짧고 자극적으로 요약한 것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가 팝콘이 튀듯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고 느리고 소소한 자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쇼츠를 통해 그런 삶에 도착한 아이의 뇌는 일상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도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치 마약처럼 점점 강한 자극만 강렬하게 원하게 되죠. 일단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빛마저 이상하게 변하고 내면과 정서가 완전히 망가져서 공부나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빼앗거나 앱을 삭제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는 부모님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의 스마트폰을 관리해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스마트폰 제어는 어른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해서 아이도 힘든 건 아닙니다. 제어라는 건 어른이라서 혹은 아이라서 힘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언어 활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싸우고 있죠. 언어를 장악할 수 있다면 자신의 하루도 제어하며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노력, 가치와 같은 단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아이는 쉽게 자신을 중독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한 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본질이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미 많은 부모님께서 효과를 체험하고 계시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님의 언어는 다릅니다. 모든 변화가 자신의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더욱 섬세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요. 곧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조승우 작가, 스몰 빅 클래스, 마음 우체국,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부모 교육, 쇼츠, 릴스, 틱톡, 중독, 자존감, 자녀 교육.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모두 다르다. 세상의 가능성은 가까이 다가가면 보인다는 말이다.